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크라테스의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자기 성찰의 메시지로 우리 각자에게 내면의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 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로 성공과 행복을 찾으려는 건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예로 50대의 한 가장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일했지만 정작 본인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나요? 지금의 삶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소크라테스는 조사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사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삶은 스스로의 목적을 잃게 만듭니다. 자기 성찰은 바로 이 목적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순간에 기뻤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답을 찾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복하다 보면 내면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질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과정이 성장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외면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한 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봤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 회들이 떠오르겠지요. 그러나 그 질문이 스스로의 진정한 바람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본 후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꿈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은 완벽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는 말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명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참된 지혜의 시작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착각이야말로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이 쌓였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고정된 틀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세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철학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가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고 은퇴 후에는 그동안의 노고를 뒤로하고 편안히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의 권유로 지역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철학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철학의 세계에 매료되었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움이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방어적이 되거나 완벽해 보이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뛰어나 보이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정말 당신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는 지혜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움의 자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읽어보지 않았던 장르의 책을 읽거나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셋째,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뜻밖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배움이 끝나는 순간 삶도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고여있는 물처럼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언가를 배우며 설렜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만약 그 답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겸손한 배움의 자세는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작은 배움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서배움이 멈추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의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아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충고를 넘어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요.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피상적이고 거칠에 불과한 관계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삶에 깊이를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논쟁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길 좋아했는데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려는 진실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서로를 비판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대화는 진리를 찾는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차이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보여주는 진실된 행동과 일관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항상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당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해 준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항상 당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을 때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첨과 윗선으로 가득 찬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만 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소통의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한 채 대화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은 얼마나 진실한가?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납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좋은 관계는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공감이든 지식이든 또는 단순한 따뜻한 말 한마디든 우리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해와 배려를 통해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지 마라.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이 말은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의 관계를 돌아보고 진정한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더 진실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크라테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부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사회적 지위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만 소크라테스는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만족에서 행복이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영혼의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멋진 차나 새 집을 살 때 잠깐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끊임없이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을 때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일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든 혹은 단순히 작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든 그런 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충만함을 느낍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런 경험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단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얻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때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듯습니다. 셋째,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면, 혹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순간 속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때 몸 또한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신체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 느껴보세요.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행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따라 살며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은 결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산책을 하는 것이든,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든, 또는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든, 그 행동 속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행복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그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기에서든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하나로 바라보자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원하며 익숙한 것과 떠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시간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죽음에 대한 관점은 그 당시에도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라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여행을 가겠다. 나중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 나중에 배워보겠다는 식으로 미루고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불확실한 종말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시간을 지배할 수 없지만 시간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느냐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가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경고하며 현재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가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거나 오래 미뤄왔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할 것이 아닌 지금 바로 즐기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이끄는 길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받아들인다면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살아있는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남긴 지혜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려 합니다. 그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었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삶은 실천으로 완성된다. 이는 우리가 단지 배우고 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만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과 행동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좋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또 현실 속에서는 때로 과거의 습관이나 나태함에 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 나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삶을 단순한 존재의 연장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여정을 실천으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통해 느낀 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각 측면을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는 메시지에서 시작해 지혜를 배우고 관계를 개선하며 행복의 본질을 탐구하고 시간과 죽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소크라테스가 말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조화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10분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나의 가치와 일치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너무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오늘 저녁에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더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내일 아침 10분간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태도를 가지세요. 소크라테스는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했으며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해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끝낼 때 그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취미든 가족과의 시간이든 또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을 옥죄는 족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마음가짐이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철학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철학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그 가치를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고 배우며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과 실천의 동기를 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참여가 더 조결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